네, 일단 종전을 하고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이란의 역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배들을 빼내겠다면서 프리덤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과 이란이 종전안을 주면 다시 종전안을 받고 주고받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 네네. 것 같은데 이번엔 또 이란이 14개의 수정안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 종전안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 지금 일단은 전쟁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다시 이란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거고, 예. 또 그러기 위해서 이란 인근에 배치돼 있는 군사력을 이제는 철수하라는 거고요. 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해제하라. 예.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그 분쟁뿐만 아니라 전 전선, 다시 말해서 지금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 쪽의 전선도 지금 이제 끝내야 된다. 예. 그리고 마지막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기존의 통행료 돈 받을 받는 거다. 방식 그대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돼 왔던 예. 일단은 봉쇄 해제하고 네. 그다음에 핵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라는 입장에서 크게 변한 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그럼 미국이 받을 만한 건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전쟁 배상이 아니고 보상 문제, 제재 해제 문제는 일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핵 문제를 완전히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게요. 종전하기는 부담이 있고요. 또 예. 호르무즈 해협의 새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네. 어쨌든 통행료 받는 것 자체가 위협이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낸 선박들은 이 단속하겠다 예. 얘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이란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려운 입장이죠. 그러네요. 네. 그럼 미국이 이번에 거절을 하면서 좀 새롭게 역으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있을지, 역으로 제안을 했다면 좀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뭐 크게 두 예상해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원칙입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면은 다룬다라고 하더라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무기화할 수 있는 핵물질을 전량 이란 밖으로 반출하는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이 안전 항행과 관련해서는 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은 인정을 하되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 안전 항행을 보장한다. 기존과 같이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선박이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26척이 있는데 하나도 빠져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미국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협에 갇힌 선박들 우리가 빼내줄게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이거는 또 어떤 뭐 의도가 있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효과를 어떻게 보면은 무산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네. 프로젝트 프리덤의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선박들 모두가 사실상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위험 예. 부담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직접 이란 영내로 진입하지는 않지만 예.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선박들을 안전하게 호송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소통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국제 상선 주파수 같은 이런 이 통신 수단을 통해서 어느 쪽에 이란 선박들이 없는지 이런 그 일종의 예. 정보를 통해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결국 그 이란 영해까지 아주 바짝 근접을 해서 예. 마침 그 일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은 빼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 충돌 가능성을 그러게요. 배제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뭐 사실은 이란 측에다가 우리가 이 정도 작전 지역에 와서 선박들 빼낼 테니까 여기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그럼 발포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의사 표시도 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불안할 것 같은 게 아직 기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 근데 뭐 이란은 또 기뢰 제거 미국이 안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설치한 것이 예. 일종의 이 부유식 기뢰, 즉 고정된 게 아니라 떠다니는 기뢰라면 이란도 모를 거예요. 네. 어디 있는지. 예. 그리고 미국도 뭐 일부는 소해 작업, 다시 말해 기뢰 제거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이게 실적으로 확실한지 아닌지도 지금
불분명하고요. 네. 또 지금 호르무즈 인근에 전개돼 있는 미국의 해군력 중에 본격적으로 기뢰 제거를 할 만한 선박은 없다라는 게 또 문제예요. 예. 일부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만 전문적으로 특화된 선박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예. 기존의 기뢰도 위험 요소겠지만 지금 사실상 이란에게는 이 호르무즈 봉쇄가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였는데 이란이 과연 이 통과하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호르무즈 인근에서 작전하고 있는 뭐 역봉쇄 계속 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역봉쇄에 나서고 있는 미국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그 뭐 공격 행위라든가 공격 시도는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란도 지금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장악할 만한 해군력은 이미 붕괴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소형 선박을 이용한 쾌속정을 이용한 그동안 이제 그 이 민간 선박의 통제 시도는 있었지만 예. 대형 함정을 이용한 시도는 없었거든요. 미국이 바로 지금 이런 점을 이제 역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예. 말해서 이란 해군의 실제로 이 무력감을 확인시켜주겠다는 의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란 입장에서 뭐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소형 선박을 이용한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자폭행위죠. 그렇지만 그동안 한 행동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원유 수출길이 딱 막혀 있으니까 저장 탱크가 꽉 찼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거 곧 터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란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걸까요? 그동안의 그동안의 기술 수준을 고려를 할 때는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석유를 감산한다는 게 수돗물을 뭐 밸브를 틀고 열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원유 같은 경우에 그 특성으로 인해서 감산에 들어가면 이 원유의 점성 때문에 이 생산 이 파이프 자체가 손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유정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유정을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생산량만큼 뽑아낼 수 없다라는 게 문제라고 많이 평가가 되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뽑아내면 저장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장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란 측 주장은 자기네 노하우가 있다라는 예. 거예요. 감산을 해도 타격 안 받고 언제든지 생산량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역봉쇄해봐야 소용없다. 시간만 갈 거고. 지금 이게 이란의 그 얘기인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과연 그런 방법을 이란이 새로 만들어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고 예. 분명한 거는 지금 이란 전쟁 지도부 자체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유정이 나중에 손상을 입더라도 예.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 정권이 교체돼서 우리가 힘을 잃을 바에는 이건 무력화돼도 버티겠다라는 생각도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는 체제 유지를 가장 1순위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이스라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사령관들로부터 대이란 군사작전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네. 그럼 만약에 이 협상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지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도 이란이 좀 응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할 가능성은 예, 어떻게 네.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이 전망을 할 때 이 상황이 그렇게 오래 길게 가지 뭐 수주씩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양측 다 버티기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유정의 손상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란도 원유를 수출도 못하고 필요한 물자도 지금 이란으로 못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육로를 통해서는 하고 있지만 예. 그러면 이게 자금 압박이 이제는 다가될 거고 자금이 압박이 된다라는 건 자기의 충성 계층한테 돈이나 물자를 분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을 계속 견딜 수가 있는 이렇게 되면 내부의 전쟁 지도부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미국 국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30% 선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추세가 굉장히 완만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남은 거는 정말 전통적인 충성 계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급격히 빠진다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미국 쪽에 더 큰 압박이 되겠죠. 예.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이란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 레바논 쪽을 공격하고 있고 헤즈볼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법적 부담도 되게 크다는 그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이렇게 편들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뇌물하고 이제 뇌물 혐의로 지금 이 조사를 받고 있죠. 경우에 예. 따라서는 이것 때문에 정책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이란하고 대치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어떻게 보면 이란의 그 영향권 하에 있는 예. 이른바 얘기한 이 저항의 축들, 뭐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런 경우죠. 여기를 일단 막아줘야 미국의 부담이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럴 수 있는 인물은 지금 네타냐후가 가장 적임자라고 트럼프 예. 행정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 중반에 이 전쟁 중간에 그 네타냐후가 낙마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 측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헤즈볼라 공격하고 레바논 쪽으로 공격하는 걸 이란은 휴전에 대한 그 뭐 조건 중에 하나로 내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계속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명목상으로는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란이 현재 헤즈볼라를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이란 예.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뭐 다른 조건들이 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는 접점이 찾아졌는데 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종전 못하겠다. 그러지는 않을 걸로 판단입니다.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닌가 보네요. 예.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동 미군 감축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독일 총리가 트럼프 달래기에 뒤늦게 나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독일의 약간 기분이 상해서다 이런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표명을 한 바가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주동 미군 감축은 하나의 상징적인 예예요. 지금 그동안 기지 사용을 거부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주동 미군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주동 미군도 지금 거의 한 5천 명 그 이상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병력의 한 20%가량을 지금 움직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예. 지금 양측 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심정을 주고받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가지는 말자라는 그런 의사 표시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이게 이 주동미군 같은 경우에 감축에 그렇게 독일 같은 경우에 주동미군 감축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한 그 티를 안 내는 이유 자체는 예. 전반적으로 미국의 주둔 현실로 볼 때 이 줄인다라고 해도 이게 유럽 지역에서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미 본토로 데려간다든가 빼가지는 않을 거라는 계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유럽 내에서 주둔군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당장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유럽에 대비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모르는 거죠. 그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적이나 예. 아니면은 이러면 중장기적으로 미국한테도 불이익이 된다라는 계산 자체를 지금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네. 어쨌든 지금 독일 총리가 달래기에 나선 만큼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동 미군의 감축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지 이 부분 아니요,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본보기로 시행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뺐다가 나중에 재배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유럽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이 불쾌해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빼기는 pel 겁니다. 제가 보기 그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져서 다시 복귀를 하든 예. 아니면 원래의 5천 명에 비해서 조금은 줄어든 규모의 예. 이 철수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더더구나 원래 처음에 미 전쟁부 국방부죠. 국방부가 발표를 한 거는 5천 명 규모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 SNS에 그보다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말을 그동안 뒤집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자기의 일단 체면 문제 때문에라도 예. 그대로 처음에는 시행을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고 지금 네. 여론이 되게 좋지 않고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미국인의 62%가 트럼프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되게 강하게 나왔잖아요 민심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도 빨리 끝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뭐 국정 지지율하고요, 미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예. 돼요. 그만큼 반대 세력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건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 30에서 35%거든요. 예. 이 내부마저 이제는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이 좌우하는 관건이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나설 그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를 뽑는 그 각 당별 이제 예비 선거죠. 우리로 치면 공천을 위한 선거입니다. 네. 이게 프라이머리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비마가 계열, 비트럼프 계열 그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후보들이 얼마만큼 진출하느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그 친트럼프 계열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의원들도 지금 조금씩 손을 빼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좌우되는 어떻게 지금 변동되느냐를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 이렇게 지금 공화당 내에 떠나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려면 일단 전쟁이 가능한 한 조기에 끝나야 될 거고요. 예. 두 번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나토나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것도 공화당의 전통적인 이 의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을 너무 뭐 등한시하거나 동맹과 이제 싸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지금 말은 강하게 하지만 예. 동맹들과의 어떤 다시 재화합 분위기 자체도 멘트도 이제는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미 공화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하원하고 상원을 지켜낸다. 다시 말해서 하원하고 상원 모두 다수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 공화당 의원들 내의 상당수가 사실은 비트럼프 계열의 그 노선이나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간 선거 이후에 급격히 레임덕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거기도 지금 부심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